예,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과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수술 전, 수술 후에는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 전 재활 운동. 앞서서 이동원 교수님께서 이제 관절염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관절염의 단계적 치료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보시게 되면은 1단계 체중 감량 생활 습관, 2단계도 1단계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3단계 수술을 해도 위와 같은 1, 2단계 했던 체중 감량 운동들이 중요하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은 선행 연구들을 보니까 수술하시기 전에 내 몸 상태를 최적으로 이런 근 위축이 최대한 없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술적인 예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왜 운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관절이 다치게 되면 변형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연골이 좁아지게 되면 O자 형태로 변화가 오듯이 그럴 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의 위축과 함께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굳어지면서 잘 안 펴진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럼 무릎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근력이 줄어드는 거고, 또 근력이 없으니까 내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생겨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피로가 쌓이게 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체중이 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전신적으로 신체를 안 쓰게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왜 때 운동을 해야 되는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운동을 하면 좋은 이점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무릎의 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이 생산하기 때문에 통증도 반감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체중 감소와 충분한 관절의 움직임으로 해서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어야지 독이 되는 운동을 내가 좋다고 한다고 우리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운동을 먼저 권장을 하게 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운동이 적절한 운동이고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쪼그려서 하는 옛날 우리 마룻바닥에서 생활했던 이런 자세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활용품들이 개선이 많이 돼서 이런 대걸레, 이것보다도 요즘 로봇 청소기 아니면 뭐 스팀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렇게 바꾸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식사하실 때도 가능하시면은 식탁에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고요. TV를 보실 때도 이런 좌식 생활보다는 소파에 앉으셔서 하시는 게 무릎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박력으로 인한 관절상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대부분이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이신데 다 뭐 밭이 있거나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취미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쪼그려서 막 하신다. 일할 땐 모르시는데 일 끝나고 밤이 되면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시면은 엉덩이를 좀 높게 받쳐져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셔야지 무릎을 조금 더 오래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근력, 또는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 이 네 가지 형태가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고 많은 이점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이 되는 운동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입니다. 걷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걷는다고 해서 어떻게 걸으면 잘 걸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의 이점은 뭐 무릎이나 발목에 좀 무리가 덜 갈 수도 있고, 또 신체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걷는다고 해서 무릎 관절이 다 좋을까요, 여러분? 걷는다고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발달이 되진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많이 걸었는데도 근육이 안 생겨 하시는 분들을 근력 검사를 해보면 근력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근육이 좋아지려고 걷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래 걸으면 오히려 더 무릎에 충격이 가해거나 또는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걷기만 하시면은 자꾸 잘못되게 터벅터벅 뒤뚱뒤뚱 오히려 아픈 데를 덜 디디려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걷기보다는 좀 더 근육을 향상시키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걷는 게 좋고,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근력 허벅지 근육들이 강화되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로 걷기라는 뭘지 한번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우선은 보폭은 한 80cm 정도로 좀 넓게 걸으시는 게 좋고요. 시선은 턱을 당기고 약간 넓게 모시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팔을 좌우로 크게 흔드시면서 걷는 게 좋고요. 또 발은 뒤꿈치부터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그런 박자에 맞춰서 걸으시는 게 가장 좋고 좀 힘있게 걸으셔야 됩니다.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걸으시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들이대셔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걸음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훈 교수님께서 무릎 관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우리가 1kg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5에서 10kg의 무릎 관절염의 부하가 증가하고 이는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사실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여성에서는 5kg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어떤 관절염 증상이 50%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 발생에도 중요하게 감소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으로 인하여 걷기가 힘든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걷기가 좋다고 다 걸어야 될까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우리가 이 자전거는 요즘에도 이런 보건소라든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 자전거 쉽게 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중심 잡기가 용이하신 분들은 이런 일상생활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덜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런 관절염이 심하셔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고 또 이런 자전거 이용이 힘드신 분들은 좀 물속이나 친해질 수 있는 아쿠아로빅 같은 수준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리 운동도 할 수가 있고 복부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걷는 거, 수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수중에서 팔을 젓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운동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영도 다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앞뒤로 폈다 하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평형처럼 이렇게 무릎을 한 바퀴 휙 돌려주는 꼬는 동작들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에 어떤 퇴행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 나이대에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낙으로 이런 등산, 자연을 보시면서 이런 등산하시는 거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 등산을 다 하지 말아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처음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너무 돌산이죠. 악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돌산들은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돌산 하나 건들려면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고 또 중심을 못 잡으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손상의 위험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경사가 조금 완만한 산을 좀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등산 스틱, 이런 스틱을 짚고 우리가 체중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내 체중의 30% 정도는 스틱과 함께 분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그래도 내가 등산을 좀 하고 싶다 가볍게는 이런 스틱을 같이 지참하셔서 하시는 게 무릎을 좀 보호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등산을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시는데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올라갈 때보다 조금 더 크게 무릎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릎 전방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더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좀 쉬면서 너무 빠르게 내려오지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셔서야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좀 더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등산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요즘에는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둘레길 정도로 자연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이죠. 어느 정도 해야 좋을지를 봤을 때에는 규칙적으로 한 주 3회 정도가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는 아닌 그럴 정도는 주 한 150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옆 사람과 약간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헐떡거리는 수준에서의 어떤 유산소 운동은 한 주당 한 75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근력 강화 운동은 관절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대퇴 사두근이 한 20에서 40%는 약하다라는 보고가 있고, 또 침범 관절 주위 지지 근육의 근력 회복과 증강이 관절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력 강화를 우리가 해야 될까, 안전할까를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이제 슬관절 학회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운동 교육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한 30초 정도를 가볍게 거울었다 내렸다 하시는 겁니다. 무리 되지 않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고, 다음에는 의자를 뒤에 놓고 의자 높이까지만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한 10번 정도, 내려가는 거는 3초 정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 다음에는 의자를 옆에 두고요, 의자를 잡고 넘어지지 않게 다리를 쭉 한번 폈다가 천천히 내렸다.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고관절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무릎을 폈기 때문에 무릎에는 큰 부하는 가지 않거든요. 이런 운동들도 할 수가 있고, 다음은 다리를 뒤로 뻗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뒤로 뻗게 되면 고관절을 신전시키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뭐 꼭 서서 하지 않으셔도 엎드려서 하셔도 되는데 서서 하셔도 중심 잡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옆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자세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좋은 근육으로서 단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다 뻗어서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고, 다음은 이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이제 허벅지를 우리가 편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좀 더 무릎 관절을 좀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 무릎을 좀 구부려주는 운동. 하지만 무릎 관절을 심하게 꽉 구부리게 되면 관절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셔도 되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무릎을 좀 부드럽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쭉 편 상태에서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을 꽉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벅지에 근육에 힘을 주는 능력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쫙 펴기 아프신 분들도 가급적 연습해 주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의자 다리 대에다가 다리를 대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뒷근육에 힘을 주게 돼서 뒷근육 강화 운동을 무리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건국대 스포츠학 센터라고 이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 2단계, 이제 저런 기초적인 것들이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무릎이 이제 그렇죠. 무릎이 허벅지 앞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의자 정도 높이까지의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고, 이렇게 과도하게 쪼그려 하는 운동은 실시하지 않으셔야지 무릎이 무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성 운동도 또한 중요합니다. 염증이나 부종, 통증이 있을 때에는 관절 주위가 굉장히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져서 더 뻣뻣함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도 중요한데, 특히나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하지 유연성 운동이라든지 부드럽게 아까처럼 누운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를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한 번씩 움직이고 일어나시면은 체중을 바로 실으실 때 좀 시큰한 감이 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시기 전에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좀 무릎을 가볍게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한 20-30번 정도 하시면 무릎이 좀 부드럽게 아침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운동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댄스, 뭐 라틴 댄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나 뭐 이 그룹으로 하는 댄스들도 무릎을 비틀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그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또 과도한 에어로빅도 안 하시는 것을 권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가장 좋은 몸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과체중일수록 수술하고 나면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체중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유지하는 것과
무릎 주변의 관절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이런 식습관, 또 식생활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좌식 생활보다는 의자, 그리고 식탁, 생활을 바꾸시는 것이 좋고, 쪼그려 앉지 마시고 편한 운동화를 신으면서 걸으시는 것들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술 전에 어떤 관리를 하고 그래도 나는 수술을 해야겠고 수술할 상태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대부분이 이제 관절염에서 안 좋은 증상이 이제 반월사 연골의 뿌리부 파열이라든지 이런 O자 형태의 다리에 의한 근육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고 받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초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런 붓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얼음찜질은 한 30분 정도로 하고 압박 스타킹은 한 2, 3주 정도 이런 붓기가 빠질 때까지 착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붓기로도 빠지려면 심장 높이 정도로 다리를 좀 올려놓은 상태로 발목을 움직여 주는 것이 빠르게 붓기를 뺄 수 있어서 통증 조절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좀 더 관절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관절에 있는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넘어진 낙상의 예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 6주 정도는 착용을 하게 됩니다. 목발도 마찬가지로 6주 정도를 착용을 하게 되고, 목발은 저희가 아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내 체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딛고요, 한 4주 정도가 지나면 내 체중의 반 정도, 또 6주 정도가 지나면 목발 없이 걸을 정도의 운동 걷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은 언제부터 구부릴 수 있는지, 발은 어떻게 언제 디뎌야 되는지, 발을 디뎌도 되는지, 스스로 후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은 저희가 이제 봉합한 부분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반월사 연골 뿌리부를 봉합을 하게 되면 3주 정도는 고정을 해 놓고 시시를 하게 되고, 절골술만 시행했을 때에는 수술하고 한 2, 3일 정도부터는 구부리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릎을 잘 구부리지 못할 때는 뚜껑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 앞에 있는 뚜껑뼈를 움직여주면은 무릎이 굳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구부리는 운동을 실시할 수가 있고, 4주 이후부터는 이렇게 수건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보조적으로 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 시작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허벅지가 힘이 생기게 되면은 스스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운동들을 4주 이후부터는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부리는 거 내가 꽉 다 구부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잘 이해를 하셨더라면은 이런 관절염 관련된 수술은 무릎을 완전하게 구부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120도 정도 의자에 충분히 앉았다 일어날 수 정도까지가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발을 디뎌도 되나요? 했을 때는 아까처럼 처음에는 체중을 적게, 4주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딛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엄지발가락만 딛는 수준, 다음에 4주 이후부터는 목발과 함께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체중 후 이런 딛는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목발 없이도 무릎을 쫙 핀 상태에서 체중을 딛는 연습도 우리 몸에 있는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밸런스 능력과 또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위축에도 맞는 효과가 있어서 초기에 한 4에서 6주 정도는 체중을 딛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보행 운동과 한 발로 서는 정도 운동을 7주 후부터는 가능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초기에 할 수 있는 운동,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도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드는 것을 우리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종이 있거나 동통이 있는 관절염 환자들에게서도 가능하고, 또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실시가 가능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위로 든다거나 누워서 옆으로, 뒤로 또는 안쪽으로 여러 방향으로 해서 근육의 근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두 위에는 밴드 같은 저항을 이용해서 좀 더 근육이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주 이후부터는 체중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저항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여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무릎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고 허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한 7주 이후부터 이제 체중이 이제 실는 게 완전하게 가능해지면은 이렇게 벽에다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허벅지 앞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하지만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쪼그라지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지 너무 무릎이 아픈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 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될 점에 있어서 낙상, 넘어지지 않으셔야 되고 과도하게 쪼그리지 말아야 되고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X자로 휘어지면은 무릎 안쪽에 또 무릎 전방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11자 형태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으셔야 되고 또 초기에는 너무 허벅지를 무릎을 강하게 콱 구부리는 운동은 반월상 연골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를 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영상을 참고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압박 스타킹과 다리를 심장 높이 정도까지 올린 상태에서 발목을 앞뒤로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초기에 움직여 주시면은 통증 조절 및 혈액순환과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릎을 쫙 필 수 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첫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생긴 우리 자동적으로 구부려주는 CPN 기계를 실시를 하고 저희 센터에 오면은 저희 같은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능동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보조적으로 잡아주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구부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쭉 펴야 되는지 또 허벅지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무릎을 스스로 무릎이 쫙 펴줘야 됩니다. 초기에 2, 3주 안에 무릎을 잘 펴줄 수 있는 연습을 잘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고생을 좀 덜 하실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벅지 앞 근육이 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환자는 수술하고 초기 한 일주일 안에 무릎이 잘 펴시는 환자셔서 아주 잘 했던 환자입니다. 혹시라도 무릎이 잘 안 펴진다 하면은 이런 수건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최대한 내릴 수만 내리셨다가 핀 상태에서 한 2에 3초, 한 5초까지도 무릎을 쫙 힘을 주고 버티는 운동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잘 버티는 능력을 하게 되면은 다리에 허벅지에 힘을 주고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하는 정도를 할 수가 있고 옆으로 누워서 자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엉덩이 강화 운동을 동반적으로 한 20번 정도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서서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체중 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보다 좀 더 빠르게 걸을 수가 있는데 이런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셔야 우리가 보행기를 잡고 걷는 훈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체중을 지지하는 느낌이라든지 설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면은 이런 보행기를 잡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연습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게 보행기와 함께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꿈치, 그 다음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서 집에서도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걸어서 다니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적인 재활이 끝나면은 이제는 한 2달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운동들까지 회복될 정도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런 계단, 스텝박스에서 앉았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들도 쉽게 무릎이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3개월이 되면은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며 근데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이제 재활 운동 쪽으로 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은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까 이동훈 교수님도 강조했듯이 관절염은 바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수술 전에 1, 2단계를 내가 잘 관리를 해준다면 수술을 한다 해도 빠르게 회복하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과 약이 되는 운동이 뭐고 독이 되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좀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수술에 따른 단계별, 시기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운동을 하셔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추후에 또 이런 통증 없이 남은 이런 일상생활들을 잘 여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